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상견례 마쳤고 지금 결혼 날짜 잡았고 현재 분주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예비 신랑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심각한 정도까진 아니고 최대한 지금의 준비 과정을 즐기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3년 정도 연애했고 같은 회사에 다니다가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한 경우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당연히 맞벌이를 할 생각이긴 합니다. 회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라 결혼을 한다고 해서 혹은 아이를 가진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곳은 아니거든요. 잘 살 것이라 생각하고 제법 잘 어울리고 얘랑과 이상향도 같기 때문에 현명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걸리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한없이 저와 얘랑을 응원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저희가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니 갑자기 돌변한 사람이 한 명 생겼거든요. 바로 예비 시누이. 결혼도 일찍 했고 아이도 있는 사람입니다. 알기론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누이와 남편 되시는 분 나이 차이가 좀 많은 편인데 좀 놀라긴 했었습니다. 무려 10살 차이? 두 사람의 사정이고 왜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암튼 시누이가 남편 되시는 분을 따라다녔다고 들었었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봤을 때 정말 팔자가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다운이 되긴 했지만 타워펠 땡땡 아시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가가 아니라 월세입니다.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월세로 산다면서요? 분당 쪽에 집 두 채가 더 있고 지방에 별장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부부와 아이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시누이만 타워펠 땡땡에서 살고 아이들은 분당 쪽에 학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과 함께 말이죠. 시누이는 혼자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집구석이기는 한데 부부를 보면 또 사이가 좋아 보이긴 해요. 그냥 그들의 스타일이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돈 많은 시누이 너무 좋잖아요. 저희 연애할 때만 해도 별장도 빌려 주었었고 얼른 결혼하라고 다그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시누이 사는 곳과 저나 얘랑 직장이 가깝다 보니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어울리고 했었는데 날 딱 잡아 놓으니까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우선 얘랑이 집보다 저희 집 사정이 좀 나은 편입니다. 부모님을 잘 만난 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혼 생활에 가장 필요한 신혼집, 대출 없이 저희 부모님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조금 더 일찍 나오긴 했는데 사실 부모님이 주신다는 그 집 입주 날짜 맞추느라 결혼 일정 조금 조율한 건 사실이에요. 조율을 했든 변경을 했든 간에 어찌되었든 집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나 얘랑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얘랑이 예비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 자기네 집이 잘 살아서 집 해오는 거니까 며느리라 생각하지 마. 평생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말고 며느리 도리 어쩌고 저쩌고도 하지 마. 그리고 특히 엄마, 우리 자기한테 전화 같은 거 바라지 마. 친해지고 싶다고 아들 아내 생기면 전화하고 뭐 먹자, 뭐 사달라 한다고 하는데 엄마는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자기 절대로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알았지? 막 정색을 떨면서 말한 게 아니라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말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선 듣기 좋았죠. 사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어도 시댁이라고 하면 좀 거리감이 생기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란 말? 뭔가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라는 말, 시어머니란 말, 그냥 막연하게 답답함을 가져다 주긴 하더라고요. 예랑이가 유머스럽게 말을 했는데 항상 저희의 편이었던 시누이가 대뜸 그러는 겁니다. 대단한 여자 들어오나 보네? 라고요. 아니,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편을 좀 들어주는 거잖아요? 저렇게 말한 게 그리 잘못된 건가요? 뭐 씹은 얼굴을 하면서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여기가 니들 연애질하는 곳인 줄 아냐고.
지금 영화 한 편 찍는 거냐고 하는데 제 얼굴이 다 빨개지더라고요. 적당히 좀 해라. 누군 결혼 안 해봤나? 지금 이곳이 니들 연애하는 자리야? 편 들어주는 자리냐고.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자리 아니니? 공적인 자리인데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나 돼? 진짜 연애질은 둘이 있을 때 해. 편 들어주는 것도 적당히 하고. 다들 불편해하잖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아들 말이 다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리가 불편해지니 얼른 정리를 하고자 하셨는데 요즘 세상이 세상이니만큼 당연한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시댁 와서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남의 제사상 차리게 할 생각도 없고 내 집인데 며느리라고 해서 손 빌려가며 이거저거 시킬 생각도 없다. 동생 결혼한다 하니 누나로서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 같다. 그냥 우리 웃으면서 얼른 밥 먹자 정리를 하셨는데 계속 저와 얘랑이 얼굴을 훑어보면서 기분 나쁜 티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이상한 게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자리가 공적인 자리인가요? 지극히 사적인 자리 아닌가요? 저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나가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너무 오버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 얘랑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갑자기 사람이 변했는지, 그렇게 결혼 일찍 하라고 했었던 사람이 막상 결혼한다 하니 갑자기 저렇게 돌변을 했는지, 결국 시누이 부부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보면 잘 지내는 것 같았거든요. 좋아 보였고 다정해 보였었는데 알고 보니 쇼윈도 부부였더라고요. 금전적인 지원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시누이와 시누이 시댁 사람들 사이 안 좋은 지 오래되었고 그 일 때문에 혼자 살면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죠. 그런 스토리가 있을 줄은. 암튼 그날 얘랑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결혼을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데 너무 얘랑이가 저만 생각해주고 저만 배려해주고 하니까 그게 좀 얄미웠나 보다.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조금 부러웠나 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조심을 하자 말했죠. 시누이 기분 건드려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쯤 저는 시누이와 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얘랑이 없이 말이죠.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 대화를 나누자고 하더군요. 이미 시누이의 개인적인 이야기 들은 바가 있었기에 저는 시누이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 또 조심을 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상사 눈치 한 번 본 적 없는 저였는데 처음이었어요. 사람 눈치를 살피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경험 말이죠. 저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했습니다. 그날 예랑이가 그런 말을 하면 제가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면박을 줬어야 한 거래요. 자신은 그런 말을 하는 동생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가만히 듣고 있는 제게 더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와 결혼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들과 알아야 하는 것들, 숙지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보고 알아먹을지 모르겠지만 결혼 전 자신이 정리를 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갑질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야. 너, 나 잘 알잖아. 내 성격이 얼마나 쿨한지. 네, 아주 잘 알죠. 우선 그날 너의 행동 너무 거슬리더라. 만일 그냥 네가 여자친구라면 이런 이야기 굳이 하지 않아.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집 식구가 될 사람이니까 지적을 해주는 거야. 그날 왜 그렇게 행동했어?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야? 내 동생 말에 동조를 한다라는 거 아니야? 연락도 하지 말고 소식도 궁금해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럼 너 결혼하고 나면 너한테 전화도 못 하는 거야? 네 소식 궁금해도? 막 쏘아 붙이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저 그 사람 입장에서 장난스럽게 말을 한 거였는데 좀 그걸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하니 자신은 이해가 가질 않는답니다. 제사도 참여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안부 전화도 못하게 하면 이게 가족이냐고요. 적당히 말을 해야 자신이 이해를 하는데 좀 가도 너무 간 거 아니냐고. 모든 가족의 며느리 드렸는데 그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못한다라는 게 그게 정상인 것 같냐고. 그럼
너랑 통화를 하고 싶거나 소식이 궁금하면 무조건 남동생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 거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거면 결혼을 왜 해? 그냥 동거라지. 그냥 계속 우리랑 남처럼 살겠다라는 거 아니야? 가족이 되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니잖아. 동생이랑만 결혼하고 우리는 그냥 남이다?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잘해줄 필요도 없다? 왜냐? 그냥 남처럼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뭐? 집을 해오니까 그래야 한다고? 더 일찍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그 집 때문에 늦춰진 거 아니야? 한 살 더 먹었잖아.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한 살 더 먹었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떠드니? 진짜 니들 한심하다. 그냥 한 말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니까 저도 기분이 점점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얘랑과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결혼을 하는 거지. 얘랑 식구들이랑 끈끈하게 지내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집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 입주 날짜 때문에 당사자인 저희 둘이 결정을 해서 결혼 날짜를 잡은 건데 그렇게 남처럼 살 거면 동거하지 뭐하러 결혼하냐 라는 말을 하면서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시누이는 제3자잖아요. 환영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슬프겠지만 가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란 법석을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하게 말을 꼬면서 비난을 하니까 결국 저도 한마디 하게 되더라고요. 언니, 그럼 우리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사실 언니 동생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거들먹거리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집 해가잖아요. 결혼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집인데 그거 제가 들고 가잖아요. 그럼 거저 결혼시키는 거 아니에요? 확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이렇게 해가는데 왜 그 사람 말처럼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언니 결혼할 때 집 해갔어요? 개인사 들춰내서 미안한데 언니 시댁 사람들하고 사이 좋지 않잖아요. 집 안에 간 언니는 시댁 사람들하고 벽치고 살면서 집까지 가는 저는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한다고요? 그냥 알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언니도 제 성격 알지 않아요? 손님 대접해주면 저 또한 그에 상응하는 귀한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거? 동생 거의 공짜로 장가 보내는 거면 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저를 잡아요? 질투하는 거 티나게? 헤어졌으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언니한테 지는 거잖아요. 그냥 언니를 무시할게요. 자신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해서 남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언니에서 시누이로 변한다 하니 이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진짜 실망이네요. 심하게 말한 건 맞아요. 제 말이 확 벙쪄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저를 몰아붙이기만 하니까 공격만 해대니까 방어권을 썼을 뿐입니다. 신우이란 사람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결혼 준비에 매진 중이고요. 살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그럴 기회가 오겠죠. 그런데 평생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의 사적인 안부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행복한 마음으로만 준비하고 싶었던 결혼 준비였는데 살짝 흠이 생겼지만 얘랑의 말대로 저희만 잘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겠죠. 저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언젠간 오해가 풀릴 테니.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